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읽어 주시질 않고 하길래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부터 한 4, 5절, 6절까지를 읽고 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의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나.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람 진으로 가려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예. 여기서 우리 아람 군대가 1차 진격을 하고 2차 진격을 하는 그 상황에서 1차 진격에서는 우리 선지자 그래서 능력으로 인해서 기도로 인해서 어렵게 막아냈습니다. 하지만도 2차에서는 정말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할 적에 이걸 막아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아무런 능력 어떤 무술도 없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성문의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적에는 어떤 적과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남을 먼저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웅화교회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로서 여기서 하시는 우리 박상덕 주임 목사님, 여러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또 오늘 여기 함께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영화사를 하시는 우리 이주철 회장님, 또 농아인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김중태님, 또 바이올린을 하신 강예영 전도사님, 또 이어서 오늘의 유튜브를 하시는 김태정 연합 경제TV 사장님, 이하 또 여러분들 우리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뜻이 있고 또 진리를 알자, 진실을 알자, 참을 알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거짓과 왜곡으로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나고자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저는 오늘 5.18 진실, 이 5.18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40년, 41년 전에 역사적인 5.18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5.18에 왜곡된 이런 하나의 거짓, 왜곡, 또 남들을 갖다가 완전히 엉뚱한 길로, 죽음의 길로, 성경 말씀에도 좁은 길로 나가야 하는데 평탄하고 넓은 길로 나가는 자는 멸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나가야 생명의 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좁은 길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18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뜻을 안고 또 어떤 목표를 안고 나갈 적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적에는 엄청난
역사가 임할 수가 있다는 걸 갖다가 그 실증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5.18의 역사, 그 5.18의 역사성과 또 지금 현재 오늘날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자. 정확하게 알고 뭔가 알고 알아야만이 이 나라의 진실이 밝혀지고 나라가 자경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가는 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뚱딴지 같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많죠. 뭐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라, 4.15 부정선거, 또 무슨 여러 가지 또 뭐 7개 항목,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지만도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 좋지만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5.18이 원자탄, 수도폭탄의 핵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완전히 핵인데 핵을 지지 않고 어떤 하나의 그 최고의 시금석 그걸 지지 않고 껍데기만 지고는 하나의 쇠몽둥이밖에 안 됩니다. 수류탄 아무리 100발 1000발을 던져도 안전핀 내관을 끌어내지 않고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발하지 않은 수류탄은 쇠몽둥이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지금 현재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쇠몽둥이로 던지는 그 역할밖에는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류탄과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내관 하나 터뜨리면은 몇백, 몇천, 몇만, 몇십만을 동시에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작전과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때 우리가 힘이 모자르느냐, 지략이 모자르느냐, 돈이 모자르느냐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전략과 전술이 지금 현재 아직 부재합니다. 또 알고자 하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그냥 두려움과 공포가 앞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계, 종교계, 언론계 각종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도 다들 최고 중요한 것, 이 5.18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황교안 전에 대표한테도 제가 몇 분 이야기했고 기독교에 앞장서고 있는 정광훈 목사한테도 몇 분 이야기했고 또 여러 또 지만원 박사 이런 5.18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지만도 다 그런 사람들은 회피했습니다.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영 국회의원 마찬가지고 이런 야당 여당 국회의원 다 내가 여러 번 만나서 진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진실은 다 말동풍입니다. 말동풍이고 만약에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다면 전체가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벌금 수천 수억을 이미 내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저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동구이가 이런 5.18 책을 쓰고 또 어울려서 기타 이 5.18 유튜브와 또 매거진과 또 MBC에서 이야기하고 또 기타 국회에 나가지고 맹렬하게 과감하게 싸우는 모습 그런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죽이고자 합니다. 또 저를 갖다가 감옥소에다가 잡아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쓸 적에 미리 이야기한다면 이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이 책을 제가 썼고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 자전적인 다큐멘터리인데 이 책을 쓸 때에도 우리 특전사와 제가 특전사 ROTC 나왔습니다. ROTC 대구에 경북대학교 ROTC를 나왔습니다. 그 ROTC를 나와서 이 책을 쓸 적에 많은 ROTC원들과 특전사 요원들이 이 책을 쓰면 자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감옥소에 가는 건 물론이고 죽여 없애버리겠다 협박과 위협이 많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MBC에서 지지난해에 MBC에서 PD수첩에서 1시간 반 정도 촬영 녹화를 하고 난 후에 MBC PD수첩에 나왔습니다. MBC PD수첩에서 한 3, 4분, 한 5분 정도 핵심으로 나왔는데 그때 함께 나온 사람이 황교안 씨, 나경원 씨, 지만원 박사, 전두환, 전통 이런 사람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때 제가 핵심으로 나왔습니다. 그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5.18 최초 발포 명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했다. 그걸 당당히 발신과 올라서 그때 발포 명령을 함으로 해가지고 북한 특수군을 막아냈다. 다 북한 특수군을 막아내서 그래가지고 결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MBC에서 왜곡 편집해가지고 5.18 광주 학살의 원흉은 그 당시 신동국 중이었다. 그런 식으로 매스컴 언론에 왜곡되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왜곡되게 보도를 해가지고 일부 신문과 매스컴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광주의 5.18 단체에서 335로 신동국을 죽여버리자, 저 광주 시민 학살의 원흉 신동국을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살인 청구업체에서 335로 대구에 살고 있는 저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몰래 335로 여러 차례 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압니다. 문을 녹화하는 것과 밖에서 움직이는 모습과 또 그 주위의 주민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 다 335로 서 있다가 또 떠나고 해서 이걸 갖다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우리 그 당시에 저희 담당 목사님하고 의논하니까 경찰도 그 안에는 좌익 세력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신고하기가 어렵지 않냐. 신고함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도 그 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그 앞에 남부경찰서에도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 또 스마트워치를 갖다가 착금하고 스마트워치를 갖다가 이제 착금하면은 스마트워치를 누르면은 언제 어디서나 3분 내에 15명이 경찰이 초스피드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생명보호 제1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나타나다가 한 달 가까이 좀 돼가지고 전혀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인적 확인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만약에 신동국을 저를 죽여버리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해방된다. 이러면 신동국이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해방됐구만 5.18로 싸울 상대가 없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 그런 오다가 내려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점이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많이 저를 죽이겠다 하지만도 저에게 정작 법적으로 저를 고소 고발한 사람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진리와 진실이거든. 어느 누구도 말로는 죽여버리겠다 하지만도 법적으로 진실로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우리 아는 5.18 하는 사람들 한번 보면은 별로 하지 않는데도 벌금 내고 감옥소에 갔다 왔다 하고 이렇게 야단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가지고 마음대로 하라. 지금 저는 사실 지지난해 말부터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또 지금 현재 여의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여의도에 민주당사 중앙당사 바로 옆에 천막을 쳐가지고 5.18 가짜 유공자증 사진 반납 신고처 맞습니다. 박수! 분들 와가지고 다 반납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대에 오가는 민주당사 광주 사람 전라도 사람들 또 기타 오가는 사람들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놈 새끼들 하고 말이지. 오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너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그거 말이야 협박과 위협. 그렇지만도 지금은 그 후에 한 달 정도 하니까 점점 사라지고 점점 협력자가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걸 해야 됩니다. 아멘. 김문수 같은 그 전직의 경기도 도지사도
와고 하면서 아직도 5.18 합니까? 5.18 아니 5.18 해결진대까지 해야죠. 무슨 아직도입니까? 무섭다. 안 무섭습니까? 무섭다니 무슨 말이요? 진실을 알지 못하고 말이야 껍데기만 알아가지고 그 무섭다고 하는 소리 그런 얘기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은 진실을 알려고 해야지 겁이 나가지고 피하고 완전히 진실을 말 못하는 그런 거는 겁쟁이요. 하나도 그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모양만 낼 뿐이지 진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돼가지고 몇 번 그래 하지만도 그래도 뭔가 애착을 갖고서 몸조심하면서 하라는 거 그런 거는 좋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지만도 그 외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맹꽁이 같은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맹꽁이 같은 정치인들 많습니다. 정말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번에 명절에 사실은 대구인데 대구에 나가지고 보니까 대구 사람들 5.18 이야기하는 사람이 옛날에 좀 외치다가 한 사람들도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없습니다. 완전히 굶어집니다. 서울에 와도 5.18 외치는 사람 정말로 없습니다. 저희들 우리 일부들 외에는 5.18 지금 현재 옛날에 5.18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다 침묵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겁이 나거든요. 무섭거든. 이제 지난해에 어떤 악법이 만들어졌습니까? 5.18 처벌법. 앞으로 누구든지 5.18 엉터리로 이야기하면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사지겠다. 그런 이 세상에 가장 엉터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 법을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다 말살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도 우리 국민들 내가 사실 그때 항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공교롭게도 우리 서울역 앞에서 애국자들 기도회를 하고 나니까 거기서 아까 저기 이야기하신 김종태 분하고 몇몇 4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엉터리 확진자로 나가지고 병원에 열흘 이상 입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에 이것에 한테한 항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2월, 3월,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하기 전에 프레스 센터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야만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가 있고 바로 세울 수가 있다. 네. 여러분들 5.18의 3대 의혹을 아십니까? 5.18의 국민적인 3대 의혹이 무엇입니까? 5.18에서 국민적인 3대 의혹이라고 하면은 첫째, 5.18 때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북한 특수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한 가지와 그 다음 5.18이 과연 민주화운동이냐 폭동이냐 내란이냐 남침이냐 국가 전복행위냐 그걸 확실하는 거와 마지막으로 5.18은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그 세 가지가 온 국민의 국민적인 의혹과 관심입니다. 이해찬 씨 전에 국회의장에 있는 이해찬 씨도 광주 망월동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 임기 중에 5.18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극하면서 전두환 저 사람 말이야 법정에 오락해도 안 오고 문제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해찬 씨 등등에게 민주당한테도 내 이치를 갖다주면서 똑바로 보고 알아라! 근데 말 한마디 없어. 책을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중진급들 많이 내가 뿌렸습니다. 내가 발표했다 하는데도 이놈들이 말이야 어머 네가 찾는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 발표도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국무총리 저놈한테도 내가 책을 갖다 주면서 예 내가 있다 똑바로 보라고. 예.
터지면 또 놔두고는 또 아무것도 안 해. 그 국회의장 그런 사람만 좋다. 내가 했단 말이야. 똑바로 해라. 보고는 이제 나중에 볼게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했고 내가 내 이름이 분명히 적혀있다. 전두환 씨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맹꼬리 같이 엉뚱한 데서 완전히 산에서 물고기를 찾는 거하고 마찬가지요. 극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민을 우롱을 하고 있는 작전입니다.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현재 북한군이 현재 아직까지도 안 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죠. 특히 저게 고의적으로 북한 특수군이 온 것이 아니다. 맹꼬리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손바닥으로서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왜 모르느냐. 언론과 매스컴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북한군이 온 거는 그는 우리가 모든 현상이 그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집안에 있어도 낙엽이 흔들린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나무가 크게 흔들린다. 태풍우가 불 때는 나무가 꺾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북한이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저기 북한군이다 인지 심화 과정을 이렇게 1단계, 2단계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뭐 7단계, 8단계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걸 몽땅 다 이야기하려면은 시간이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중에서 핵심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5월 18일 5.18 때 5.18 야간에 우리가 11시 방경에 밤 11시 방경에 청량리 옛날에 청량리에서 모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청량리 야간 열차, 야간 군용 열차를 타고 광주 송정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광주 송정리역에서 5월 19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5월 19일 날 우리가 그날 아침 때 5월 19일 날 아침 때 조선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조선대학교에서 여장을 풀고 먼저 선발대들이 와가지고 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침을 먹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광주에 검남로 일대와 그 일대를 갖다가 광주에 우리가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우리 11공수가 왔다. 11공수가 왔으니까 잠잠하라. 그런 카프레이드를 하기 직전에 보니까 7공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7공수는 1위 근마에 있는 먼저 전라도에 있는 그러니까 빨리 온 거예요. 7공수가 먼저 와가지고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 박살난 거예요. 박살났어요. 대대급 인사들이 학생이라는 검은 무리들한테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터지고 얼굴에 맞아가지고 부상자가 많이 난 거예요. 완전히 일반 학생 시위들한테 그렇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특정사 요원들이 그렇게 두드려 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일반 학생한테. 하늘을 날고 땅을 가르는 경찰 기동대 요원들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기동대가 놓으려고 나짝 뿌리치는 특전사 요원한테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7공수 요원들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을 한 겁니다. 여기 온 놈들은 지금 보통 놈이 아니다. 보통 심각한 놈들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하다가 우리가 인지를 했고 이어서 우리가 그 아침 때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차가 나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철모를 서고 단독 군장이라고 합니다. 단독 군장을 해가지고 실탄 없는 단독 군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트럭에다가 타고 나가는데 검남로 그 일대에서 나가니까 또 거기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우리를 갖다가 막아서는 검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검은 무리들 앞장서는 무리들과 그 이후에 많은 어떤 학생 시위대의 무리들 이런 놈들이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무리들과 우리가 그날 아침 때 조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좀 잡아가지고 우리가 일부를 그 조선대학교로 보내가지고 얼차례를 시켰습니다. 근데 얼차례 시키는 과정에서 완전히 그 핵심들은 다 빠져버리고 송사리들만 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송사리들만. 핵심 요원들은 얼마나 빠른지 이놈들은 완전히 잽싸게 다 도망쳐 버리고 송사리들만 왔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그 조선대학교에 그 훈련을 시켰고, 이러고 난 후에 그날 19일 5월 19일 오전에만 그런 식으로 했고, 오후부터는 우리가 잠잠했습니다. 잠잠하다가 오후에 늦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많은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안성만 입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경찰 기동대 요원들, 야 이놈들 왜 이렇게 너희들 말이야 지역을 지키지 않고 뭐하고 이렇게 왔느냐. 이제 우리 경찰서가 파출소가 알지 못하는 무리들한테 우리가 탈취를 당하고 총도 뺏기고, 우리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죽이려고 하니까 옷을 벗어 던져 버리고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왔냐? 지금 여기는 무법천지입니다.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때는 특전사 있는데 말고는 안전한 데가 절대 없습니다. 경찰이고 뭐고 다 지금 뺏기고 이러니까 특전사 있는데 말고는 안전한 데 없으니까 특전사 있는데 무작정 우리는 도망쳐 온 겁니다. 그래? 똑바로 여기서 서있어. 요거는데 그날 또 그 다음날 아침 때부터는 육군들이 옷을 벗고 도망쳐 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육군들, 자네들 왜 이기 왔어? 그놈들도 제가 보초를 서고 있는데 두세 명이 딱 서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알지 못하는 무리들 와가지고 몽기로 팍 치면서 하는 머리에 우리가 몽기 한 방씩 맞고 총다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되니까 모자 벗어 버리고 옷 벗어 던져 버리고 도망쳐 왔습니다. 안전한 데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 똑바로 해! 하고는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아주 뭔가 심도 있게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5월 20일 저녁에는 수백 대의 택시와 일부 버스와 트럭이 검남로 일대 폐바산이라 하면은 최후저지선을 이야기합니다. 최후저지선, 우리가 저희는 그때 그 당시 11공소입니다. 11특전여단. 11특전여단의 임무는 뭐냐? 광주에 전라남도 도청과 경찰청을 죽음으로써 사수하라. 그것인데, 그걸 갖다가 뚫기 위해서 검남로 일대, 지금 현재 광주에 5.18 기록관 그 앞에 일대입니다. 광주 검남로 그 분수대에서 한 300m 정도 앞에, 거기서 폐바산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 뚫기 위해서 검남로 일대에서 새카맣게 택시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녁 때 야간에. 그때 택시들이 몰려오고 할 때는 저와 우리 부대원과 우리 중대원들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우리 중대원들, 기껏대원들 30명, 우리 지역대 요원들 100명인데 차 뛰고 버티고 60-70명, 우리 대대원들 300명인데 차 뛰고 버티고 한 250명. 그래가지고 우리 요런 인원들이 몰려오는 수백 대의 택시와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막아냈습니다. 그때 막아낼 적에 저는 진압봉으로서 정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한 것입니다. 앞에 오는 차를 갖다가 막아내면서 앞에 창문을 떼고 운전수를 갖다가 한 손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뒤로 넘기는 작업. 지금은 제가 아무리 옛날에 태권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두세 명만 덤비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한 명하고도 싸워도 이길 돈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그 당시는 50명 이상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손으로 들어서 제끼내고 차를 멈추게 만들고 차를 박살을 내고 또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명 이상을 내가 잡아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니까 제가 이걸 하고 땡기고 넘기고 했고, 우리 부대원들, 우리 지대원들, 중대원들, 지역대 요원들도 같이 합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 문둥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으면 죽으려의 어떤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안 죽어야지.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안 죽어야지. 그러면은 초인적인 힘이 안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은 상대가 어떤 자가 오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용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진짜 세부적인 일들은 자세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책 속에 나옵니다. 책 650페이지 되는 책 속에 나오는데 이 책 속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때 그 당시를 전체를 리얼하게 확실하게 잘 묘사하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추가적인 제 2단, 3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용하는 수백 명의 그 택시 지금은 택시 운전수가 많습니다. 라이센스가 많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택시 라이센스가 광주, 전라도 다 합쳐도 그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택시 운전을 또 버스와 트럭을 운전을 누가 했겠느냐 하는 거와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21일 날 아침 때부터 수십만이 이제 아침 때 딱 우리가 새벽에 눈을 딱 뜨니까 5월 20일 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5월 21일 새벽에 금남로 일대가 깨끗합니다. 누가 치웠느냐? 시에서 와서 치웠느냐? 누가 와서 치웠느냐? 그건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거리가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5월 21일 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운집해 오기 시작하는데 9시가 되니까 그 금남로 일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완전히 광주 사람은 물론이고 전라도 사람들이 다 모였고 또 앞에는 일부는 완전히 알지 못하는 무리들 앞장서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11시쯤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그 폐과선 그때 저는 폐과선에서 최전방 왼쪽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전방 왼쪽을 갖다가 그러니까 최전방 오른쪽은 61대대 왼쪽은 62대대 63대대는 예비대로 해가지고 편성 운영을 했는데 제가 62대대 6지대장으로서 맨 앞에 왼쪽에 했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듣고 겪고 느끼고 한 것이 다 리얼하게 생생하게 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책으로 나타내고 일부 사진도 있고 또 아직도 나타내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11시 경에 저놈들이 금남로 일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장갑차가 나타난 거예요. 장갑차가 몇 대가 출몰한과 동시에 그 후미에 트럭 수십 대가 이렇게 장갑차가 나타나고 트럭이 나타나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아내야 하겠느냐 여러 가지 이제 낙엽이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이런 정거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태풍과 몰아치는 하나의 이런 정거 탱커 즉 장갑차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격을 해오는 이런 하나의 태풍입니다. 태풍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모든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런 하나의 이 장갑차가 공격을 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갑차가 공격을 해왔다. 그때 우리 앞에서 수십만의 어떤 운집한 시위대 가운데서 여자 승동가 하나가 시장님이여 나오세요. 시장님이여 나오세요. 이 연약한 여자가 외치는데 시장님이여 나오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내 앞에서 쨍쨍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광주시장이라는 작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광주시장이 그때 약간의 높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때 시장이 청마디가 뭐냐? 광주시장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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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을 외치고 난 이후에 저는 광주시장이 너무나 뭔가 지금 우리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광주시장은 나왔어. 완전한 선동했습니다. 선동. 우리 특정사가 저렇게 하는 우리 다 시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선동을 하면서 완전히 폭통의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는 광주시장. 광주시장 그때 완전히 뺄리였습니다. 완전히 이중대. 저거 이중대입니다. 그런 광주시장이 나중에 그 뭐 민자당 국회의원까지도 해먹은 작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를 믿을 만한 사람이 잘 있겠느냐? 없애야 돼.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장갑차가 몰고 오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 얼마 안 돼가지고 장갑차가 앞에 우리가 우리가 1대대 62대 사이에 우리 장갑차가 2대가 서 있었는데 우리 장갑차하고 그놈들 장갑차하고 같이 대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장갑차끼리. 우리가 특전사에서 장갑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저 완전 시민들한테서 복도를 사이에서 장갑차가 왔다. 그거 정말 이거 이제까지 저놈들 광주 민주화운동하면서 이 장갑차 사진 보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거 장갑차로 와서 이거 몰고 와가지고 놈들 했는 거 저놈들이 우리한테 어떤 북현을 했는 거 아무것도 사진 안 보여주고 저거 당연한 것만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사진을 내고 그걸 유네스코에다가 내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조먹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이렇게 장갑차가 와가지고 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놈들이 나중에 1시 조금 넘어서 1시 반 정도 좀 돼가지고 거기서 장갑차 안에서 우리에게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염병. 그런데 그 화염병이 하나가 우리 장갑차 왼쪽 장갑차의 해지에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해지 40, 50m 정도 머리에서 장갑차에서 해지를 하다가 우리 화염병을 투척해가지고 해지에 들어갈 실력 일반 학생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예군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특수훈련, 특수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장갑차 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갖다가 놈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갑차의 해지에 그대로 명중을 시켜가지고 우리 장갑차 한 대가 그대로 안에 불바다가 되니까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대를 갖다가 뽑아낸 거예요. 후진을 시킨 겁니다. 2대 중에서 한 대가 뽑아남과 동시에 그 한 대에 취약점이 생겨난 겁니다. 취약점. 그 취약점 그 사이로 저놈들이 장갑차 2대가 샥 공격을 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갑차와 그 후미에 연이어서 트럭과 모든 수십 대의 트럭에서 같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의 부대는 앞에 있는데 이 후미로 해가지고 진격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적과의 싸움에서 적이 우리 앞에 인프론트 앞에 있어야 하는데 비하인드로 해가지고 딱 왔을 적에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앞에 적과 마주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미 마주친 적과 싸우고자 하고 있는데 뒤로 공격을 해왔다. 이거는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갑차가 이거 왔을 적에 제가 큰 소리로 퇴각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목소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특전사 요원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와르르 그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이 그때 무너지기 전에는 사실 우리 특전사가 옆에 있었고 뒤에는 육군들이 도망쳐왔는 육군들이 일부 있었고 또 그 후면은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일부가 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특전사가 무너지니까 육군들은 나살이라 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경찰 기동대 요원들은 옷 다 벗어 던져버리고 다 옷 던지고 경찰 기동대 요원들은 광주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 토끼버리고 없어요. 하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 그렇지만 또 특전사는 우리가 살든 죽든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나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물러나면서 우리가 물러나는 그 사이에 장갑차는 나가면서 선제 전들이 우리한테 선제 공격을 하고 또 경남도 일대를 가면서 아스팔트를 총으로 LMG 총으로 막 갈겼습니다. 63대대에서 제 아는 ROTC 친구들 그 많은 현장을 목격했는 그 당시에 중위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완전히 아스팔트가 푹푹푹 패이는 현장을 보았다. 그 경남도 일대 아스팔트가 푹푹 이만큼 LMG 소총이라 하면은
어떠냐? 우리가 M1보다도 센 것이 M1인데 M1의 굵기의 서너 배 정도 굵습니다. 또 이거는 한 방 맞으면 사람 한 방 맞으면 완전 형체도 없습니다. 아주 위력이 센 겁니다. 그런 LMG를 완전히 아스팔트 해가지고 막 쏘면서 아스팔트가 푹푹푹 패이면서 그런 것이 지나가면서 우리 덕전사 요원 몇 사람을 오징어로 만들고 나갔습니다. 오징어로 만들고 그래서 덕전사 요원 몇 명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고 또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물러나던 적에 우리가 진짜 최후로 해가지고 물러나는 마지막 현장은 뭐냐? 가장 최후로 물러난 것이 이제 분수대 앞까지 전라남도 도청 경찰서가 있는 그 앞까지 물러난 거예요. 그 앞까지 우리가 물러나는 그 현장에도 우리가 그렇게 물러나는 그 현장에도 우리는 실탄은 없었습니다. 실탄은 한 발 없이 다들 껍데기 총만 메고 있고 진압봉 하나 쥐고 껍데기 총만 메고 있는데 적들은 장갑차를 몰고 오고 총을 쏘면서 오는데 우리는 덕전사는 실탄 한 발 없는 겁니다. 남들은 다 지금 이제 덕전사가 발포를 먼저 했니? 뭐 덕전사가 말이야 여자의 뭐를 뭐 어떻게 하고 말이야 뭘 했다게 하면 성추행을 했니? 똥단지 같은 이야기 하는 놈들, 나라를 쪼먹는 놈들, 그런 놈들의 우리 국민들이 현혹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 정말로 진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일에 통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진실을 이야기 못하게 하고 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 도와서 악법을 만들어내고 온 국민을 속이고 거짓으로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도 야당이 야당당원 지적합니까? 야당이 야당답게 막아냅니까? 야당은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 완전히 민주당은 북한의 공산당의 이중대 역할, 이게 나랍니까? 아니요. 우리가 좀 이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우리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분수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적에 정말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때 뭔가를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막 용서손 치고 발로동 치면서 뭔가를 하는데 앞에 낯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막 어찌할까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중대장, 지역대장, 대대장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대장은 그저 무전으로서 위에 우리 그때 그 당시 64 23기의 대대장 막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전으로서 우리가 실탄도 없이 지금 위험합니다. 다 죽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실탄 없이 맨몸끼로 막아내라, 진압봉으로 막아내라, 그것만 계속 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위에서는 여당 사령부에서는 모르니까, 위에서는 모르니까, 국방부에서는 모르니까 그냥 막아내라, 진압봉 하나로 막아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전에 저는 사실 ROTC로서 눈도 나쁘고 총도 못 쏘고 그거도 못하고 덕전사 무기가 아닙니다. 전혀 무기 아닙니다. 육군 행정부 요원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덕전사로 저를 차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덕전사에 차출돼가지고 여러가지 핸디캡이 많았지만도 저는 덕전사에서 64, 34, ROTC 전 장교의 최고의 귀감이다, 최우수 장교다, 덕전사령관 표창과 훈장을 받았던 유일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ROTC로서 2년 6개월 군복무한 사람으로서 덕전사령관 최우수 장교로 상받는 거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참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받는데 저는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는 제가 총잘 쏘고 무기 누르를 잘 던지고 해서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뭐냐? 부하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희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많은 장교들 책임을 안 집니다. 안 하고도 했는 채 이상무 이상무 갖다 죽어놓으면 그래 밤에 그 일대 저희는 군부대가 강원도 춘천 넘어 오음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오음리가 지금은 길이 뚫렸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벼령고개로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진짜 길이 꼬불꼬불 어렵고 힘듭니다. 그 길이 38선 넘어 옛날에 대한민국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는 무장 강한 척들이 밤마다 출몰을 하는 무시무시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 다 밤 12시 넘으면 순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이상무만 적어놓고 안 갑니다. 저는 2시든 3시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은 바 임무는 확실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진짜 이런 장면은 없다. 그런 거와 또 맡은 바 임무 비록 서툴지만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무와 목적의식 분명하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큰 상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5.18로 상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특전사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죽는 것도 좋지만도 내 부하들 다 죽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부하들, 장병들 다 죽기 직전입니다. 몰살 직전입니다. 다 초죽음, 올죽음 상황 그런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도야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때 우리가 실탄을 받아야 되는데 실탄이 없다 이거죠. 그때 우리 내 밑에 하사관들 몇몇이가 지대장님 저에게 실탄을 주십시오. 실탄을 그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인정. 이래가지고 내가 막 불어 중대장 광주 출신 중대장한테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중대장이 안 보여. 중대장은 뭔가 중요할 때만은 안 보여. 그래서 바로 중대장 위에 지역대장 소령한테 쫓아가가지고 지역대장님 실탄을 주십시오. 실탄을 우리 부대원들 다 전멸 위기입니다. 지역대장도 알아서 말만 하고 액션을 못 취합니다. 왜냐?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실탄을 달라고 해본들 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알아서 말만 하고 아무런 액션을 못 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단 본부에 실탄 담당 하사관들 그놈들 실탄을 갖다 쥐고 있는 하사관을 쫓아가지고 야 이놈들 실탄을 빨리 분배해. 빨리 주지 않다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위에서 주지 말라고 해요. 위에서 위에서는 칸마 여당 사령부에서 실탄은 주지 마라. 분배하지 마라. 그런 그 위에서 이런 오다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역대장이고 대대장이고 말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사령부에서 주지 마. 대대장도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라. 위에서 딱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막 호통을 쳤지. 야 이놈들 실탄 아니면 우리 부대원들이 죽는 건 물론이고 너희 놈들도 살아남지 못한다. 나 죽는 거야. 그리고 호통을 치고 나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그 정도 나는 내 할 거를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더는 내가 다 하면 또 오바이식이다 싶어가지고 그 정도만 외치고 난 뒤에 딱 오니까 그때 그 모습을 내가 눈치로 딱 볼 때 대대장이 옆에 있었어요. 대대장이 딱 보고 대대장이 신중이가 저렇게 계신다 하면은 뭔가 확실하다. 신중이가 이제까지 해왔다는 것이 뭔가 남에게 의심되는 거 신뢰성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아마 대장이 빨리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3분 후에 우리 4지역대에게만 실탄 한 탄창씩 나왔습니다. 15발 안팎에 해가지고 4지역대 그 지역대에 이래서 우리 지역대에 실탄이 한 탄창씩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우리 지역대장 소령입니다. 소령의 인솔하에서 대대장의 동의하에서 그래가지고 인접에 고지를 점령하라.
토지를 점령하라는 묵기에 의해서 실탄을 갖다가 장착을 하고 또 인접에 수협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수협 빌딩. 지금 현재 저질 빌딩의 맞은편 쪽이에요. 광주에서 저질 빌딩을 하면은 지금 그 검남로 지금 안 가보신 분들 좀 많으시 싶어가지고 잠시만 얘기한다면 광주에 검남로를 하면은 서울로 치면은 세종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넓고 그 메인 스트리트 검남로고 충정로를 하면은 서울의 명동입니다. 명동 거리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근데 그 당시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나가보면 크게 화려한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남로 옆에 그 검남로 길 사이로 전일 빌딩은 아주 지금 현재 5.18의 상징물입니다. 5.18의 상징물 전일 빌딩을 지금 삐까삐까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들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 전라도 광주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경상도의 대구보다도 훨씬 더 많고 거의 얼마나 그 포션이 큰지 이렇게 지금 돈들을 다 지금 멋대로 국가의 국고를 갖다가 완전히 종먹고 있는 우리입니다. 특히 목포, 전라도, 남주, 전라도, 또 광주 예산을 마구잡이로 지금 멋대로 국고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10만원 정말 귀한 돈인데 저놈들은 몇 천원, 몇 조를 마음대로 주물딱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애국자들은 호주머니가 말라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 내고 있는데 저놈들은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애국자를 없애는 역할, 애국자를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자기가 공산주의로 이끌고 나가는데 돈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꿀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우유를 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꿀돼지를 갖다가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먹이를 줍니다. 지금 국민들께 배급을 이래 주면서 무슨 배급 주고 말이지 코로나 위로금 몇십만원 주고 말이지 다들 지금 이제 배급 주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훈련을 하고 있고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취급해가지고 완전히 몰아넣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여러분들 훈련 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안만 줘도 나는 안 받아 간 사람도 물론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다 몇십만원 들고 지금 이제 아쉬운데 몇십만원 받지 안 받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받고 협조 안 해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협 빌딩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적에 그때 수협의 여직원들 남직원들 한 40-50명 정도가 굉장히 이제 물끄러미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지금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놈들은 지금 이제 그때 우리가 총을 메고 나가지 실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때 그 직전까지가 실탄이 없었으니까 아직도 없겠지. 실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이제 빈 총만 메고 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한 5층 옥상에 수협 빌딩이 있었는데 그 위에 우리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때 검남로 일대는 이제 장갑차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본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대 수십만의 물길이 우리를 그 적전사를 죽여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고 진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 앞잡이가 누구냐? 그 앞잡이에 완전히 하얀 두건 또 빨간 거하고 두건 리본 현장 완장 이런 걸 찬 사람들이 가장 앞장에서 서가지고 완전히 지휘를 하면서 또 기타 현수막도 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면서 완전히 진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무리가 엄청나게 겁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들 이 정들 특전사 요원들 총만 맸지 껍데기다 실탄도 없다 그대로 진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저놈들 다 죽여라 다 말아 넣어라 없애버리라 완전히 이래가지고 막 전라도 말로 북한 말로 막 이렇게 짓거리면서 진격을 해오는 그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막 복합적으로 막 들려오는 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일부 마이크로로서 먼저 예령으로서 너희들 진격을 멈추시오 그렇게 마이크로 해가지고 몇 번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들
마이동풍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그 수협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는 어떠냐? 수협 빌딩 옥상에 올라가가지고는 정말 이때 저희는 그때 사실 처음에는 저는 여러 가지로 핸드십이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도 군에서 이제 군 생활과 수색 정찰과 작전 같은 거 또 우리가 지하 땅굴 같은 거 우리가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훈련된 몸이었습니다. 저도 판단 능력이 그때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예리하고 분석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우리가 발포, 사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걸 갖다가 딱 알고서 우리가 수협 빌딩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역대장의 인솔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수협 빌딩 옥상에서 올라오고 난 이후에 하사관들과 사병들과 일부 장병들은 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포지션을 하다가 잡아서 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저놈들이 진격을 해오는데 잠깐 우리가 사격을 하려면은 우리 아무리 하사관들도 위에서 발포 명령이 없으면은 발포를 안 합니다. 발포를 못 합니다. 우리 하사관들은 특전사 하사관들은 밥만 먹고 총만 쏘고 하기 때문에 백발백중의 명사소가 많습니다. 한 발 쏘면은 헛발로 나가는 총알이 없습니다. 그대로 딱딱 명중입니다. 한 발 쏘면 한 명이 깨꾸라지거나 어떻게 하든지 그 얼굴을 맞출까 몸통을 맞출까 다리를 맞출까 그까지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렇게 아주 훈련된 몸인데 그렇게 사격을 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위에서 잠시 보니까 발포 명령을 해야 될 내 위에 장교들 위에 중대장이나 지역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건 물론이고 인적 장교들도 안 보여요. 뭐라? 장교는 나 혼자밖에 없어. 이상하다. 아마 둘러봐도 장교가 안 보여. 나 혼자밖에 없어. 하사관들 사병들은 다 포지션에 다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위에 내 책임자, 내 상사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발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 위에 장교가 있는데 내가 최고 책임자를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는데 내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정부를 완전히 지켜하면서 완전히 특전사 다 죽여버리라! 몰살해버리라! 하면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위에 장교가 없다. 그때 정말로 다급하기 짝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나 살 것이나 하면서 주여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1분 동안 불과 한 1분 남짓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완전히 철문을 진동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나서라 너가 나서라 직접 나서라 즉각적으로 나서라.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철문을 진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남과 동시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정자세를 해가지고 총을 MCD를 하늘로 향해서 쏘고 보고 그대로 단 한 발을 쏘았습니다. 한 발, 단 한 발. 정자세로 하사관들이나 사병들이나 깎고 장교가 총 한 발을 위로 쐈다. 그 한 발이 사병들이나 장교들이 보고 이거는 발포의 신호탄이다. 발포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때부터 발포를 산발적으로 집중적으로 발포를 또 정존해서 조준사격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5.18 때 발포를 조준사격을 했다 하면 겁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걸 상대를 향해서 딱 보고 그저 무작정으로 다락다락 이렇게 나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실탄이 15발밖에 없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쏘지도 못합니다. 한 발씩 아끼면서 또 정조준 해가지고 한 발 맨 앞에서 또 굉장히 이 수십만 군중들 수십만 그 시위대인데 그런데 아무데나 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맨 앞에서 불면띠 힘띠를 내고 완장을 내고 하나의 인식표를 딴 놈들 그런 놈들을 향해서 다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 놈들에게 따박
하면서 해가지고. 근데 이런 발표를 했을 적에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군을 얼마나 사살을 했겠느냐. 사실은 저도 겁이 났습니다. 또 함부로 또 시민을 내가 죽였을까. 겁이 나가지고 한 10명 정도, 10명 남짓, 10대명, 20명 뭐 한 정도는 충분하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망월동 묘지에 DNA가 한국에 없는 무영고 묘지가 12명 있습니다. 그 12명 그거는 그때 그 당시에 광주 금남로에서 저희들 총에 맞아서 죽은 시신들이다. 북한군 시신들이다. 이렇게 그냥 그때 그 당시 이런 것만 했고, 오늘 제가 책을 못 가지고 왔지만 그 책을 갖다가 지금 어떤 책이 나왔냐면은 북한과 한미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광주사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난해 7월달에 김계철 교회 신중명이 이렇게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 속을 갖다가 제가 또 검토를 하고 여기에 제자를 만나고 또 북한에서 탈북자를 갖다가 수없이 만나고 또 군에서 연간장교 장군들 또 국정원 출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고 나니까 어떤 걸 알았냐. 그때 그 당시에 저희의 발포 명령으로 인해서 그때 북한 우리 3여단 또 특수 534군 부대 등 여러 부대들이 왔는데 그 핵심의 중심을 다 개별을 시켰다. 얼마냐? 정확한 인원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300명 내지 400명, 한 적어도 250명에서 400명 이상. 그렇게 그때 침투해왔는 적들의 가장 핵심 본대를 괴멸시킨 형부인 장군이 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저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성이나 모든 것은 하사관들과 장병들한테 다 내려진 겁니다. 그들이 아무나 총을 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 놈을 향해서 저 놈을 향해서 딱딱딱 쏘는데 그때 시민을 쏜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한 명도 없다고 하기는 뭐하겠지만도 거의 없습니다. 시민을 쏜 건 없고 다 북한 특수군과 그리고 일부 시민이라고 저놈들을 할지 몰라도 특수 추종 세력들은 핵심 추종 세력들은 적군이나 마찬가지예요. 적의 핵심 추종 세력들은 적군입니다. 이미 전염돼가지고 그런 놈들 다 죽어가지고 지금 영웅 국가 영웅의 묘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죽은 북한군 시신들은 그 다음날 5월 22일, 23일 이틀간 완전히 거의 광주 경찰청 또 전라도 도청 앞에 상무관이라고 했습니다. 상무관 일대의 시신을 늘어놓고 장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발표의 의미에 한테서 잠시 이야기한다면은 그때 그 당시에 발표는 첫째 자유권 차원에서의 발표요. 다음 국가 후보적인 차원에서의 발표요. 그 다음 정의를 위한 발표로서 지극히 정당한 발표였습니다. 발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시작한다면 그때 그 발표를 함으로 해가지고 광주에 더 큰 피해, 수십만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일대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전 폭탄 이상의 10배 이상의 폭탄을 해서 잿더미가 될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남한을 그때 적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을 증대해가지고 완전히 전투요원 600명과 또 비전투요원, 행정요원 500명 또 1100명 가기도 하고 1200명 가기도 하고 인원수는 조금 지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40여 년 전에 완전히
남한을 적화를 시켜야 하겠다. 김일성이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6 사태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하는 그 11호 그 11호로 인해 가지고 김일성이가 사실은 남한을 갖다가 적화를 시키겠다. 적화 통일을 하겠다. 그런 야욕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적화 야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한에 지금까지 박정희라는 거목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박정희라는 거목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꿈을 성취를 하고자 할 때 김대중이라는 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김대중과 야합을 해가지고 김대중은 박정희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핸디캡을 안고 있다가 박정희가 살아나고 난 뒤에 정치적인 꿈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야합을 하면서 시네마스크 국보적인 작전을 펼쳐진 것이 바로 5.18의 산물입니다. 역사적인 산물을 그걸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전두환이가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만난 적도 없습니다. TV에서 본 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한테 누가 니 전두환한테 돈도 아이가 돈 먹이는커녕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책을 우편으로 전달을 했지만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연락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 나름대로는 나는 누구한테 어떤 뭐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제 여당도 야당도 마음에 다 안 듭니다. 정말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정당이 이 땅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박수.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 가지고 김일성이가 그때 그걸로 해가지고 남한에 와 있는 북한 특수군을 전체 다 철군하라, 배군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은 북한군이 아직도 안 왔다. 또 일부는 몇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북한군이 왔다. 증거하고 뭐 광순이 나발니.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북한군이 왔는 걸 99.9%를 인지를 한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만 지금 세상에 뜨고 있고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매스컴에 이야기해도 안 보내고 또 언론에 이야기해도 안 보내고 국회에 가지고 외쳐도 집어넣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나를 법정에 세워봐!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경찰에 잡아넣어봐! 잡아넣지도 않고 놈들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말하고 완전히 안 잡혀 가라고 벌금 안 내라고 사족을 쓰는데도 벌금 내고 잡혀가고 하는데 나를 잡아가봐! 벌금 내게 해봐! 아무도 잡아넣지도 않고 벌금도 안 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진상을 밝히면은 5.18은 아까 3대 의혹 국민적인 3대 의혹이 다 해결됩니다. 그 국민적인 3대 의혹의 진상의 핵심자 그 다이너마이트 원자 폭탄 같은 핵 그 핵을 쥐고 있는 자가 바로 여기 서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요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 히든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많습니다. 많은 거 오늘 뭐 시간 관계다 보면 모레 아마 또 지었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고 여러분들 또 원하신다면 2탄, 3탄, 4탄 이어서 또 나갈 것이고 뭐 듣기가 귀찮다 더 이상 더 알고 싶다 한다 이외에 숨은 이야기를 또 이야기 또 한다면은 또 우리 어머님의 기도 그때 저 혼자만의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다. 어머님의 기도에 그냥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저기 우리 모세도 지금 현재 어떻게 애국자가 되느냐 자기 목숨이 자기가 영원히 생명체에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것 다 어머님의 기도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 한나의 기도 저도 역시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 그때 그 순간에 어머니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전에도 어머니께서 휴가를 가서 지게 빨리 부대로 복귀하라, 그렇게 12.6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일어났던 일, 이런 거는 재미있는 이런 오늘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그 여성분들이 다 어머니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도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성애, 진정 모성애는 아들 군대 못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모성애가 아니에요. 올바르가 할 바를 하고 하면서 국가민족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지에 더 큰 힘이 나오고 더 아들은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지, 군대 빠지라 그런 식의 어머니의 훈계는 그는 별 좋지 않겠죠. 낙제네, 낙제. 그래서 이제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너가 해야 할 바를 분명히 하라고, 그 한마디가, 그런 기도가 정말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구국의 메신저 역할, 구국의 어떤 역할을 힘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 이제 5.18 때 최초 발포 명령은 누가 했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거 하고, 또 어울러서 국민적인 3대 의혹, 그걸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과 또 앞으로 이 유튜브를 듣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국민적인 3대 의혹을 알아야만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재 이런 자가 이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시장은 물론이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전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에 나온 사람들 다 맹고래 같은 사람들만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자금도 없고 조직도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하기 때문에 여러 뒤에서 또 뭐 힘을 써주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도, 오늘 여러 참석해 계신 분들 마음과 뜻이 동할 적에는 큰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줄로 믿고서 저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